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아주 괜찮은 분을 한번 또 초대해가지고 그분의 전문 지식을 한번 저희가 뽑아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은 미녀 세무사라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 아니, 근데 정말 미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절세하는 법, 그리고 어떻게 세무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실전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 세무사의 업무 범위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먼저 세무사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세법 전문 변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그 세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납세자분이 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세무대리인이 그걸 대리해서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사업자 관련된 세금, 이제 부가세라던가 종합소득세라던가 원천세 신고를 주로 하고 있고, 이제 뭐 자주 발생하진 않으시겠지만, 뭐 재산 양도하시거나 상속 증여하실 때도 세무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주변에 세무사를 한 분쯤 알아두시면 도움받으실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면 세무사를 활용은 하긴 하잖아요. 네. 일반 개인들도 세무사가 필요한가요? 언제 이 세무사를 일을 맡겨야 될 때가 언젠가요? 우선은 이제 먼저 세무 이슈가 발생할 때 항상 이제 세무사를 찾게 되시는데요. 사업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뭐 재산을 양도하시거나 상속 증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상속세라던가 증여세, 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 금액에 따라 세금이 좀 커지면은 가산세도 좀 크고 이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세무사한테 맡겨서 직접 신고하시는 게 나으시고, 직접 처리하시면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무사를 만나시는 게 좋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제 세무사를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가세라던가 종합소득세라던가 법인세라던가 이제 세무사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세무사를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보시면 이제 사업자분들은 뭐 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복식장부라고 있어요. 그 복식장부 대상자가 되시면 장부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세무사를 찾게 되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볼 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부터 사실 세금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뭐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다던가 뭐 인테리어를 할 때 세금계산서 10%를 더 주고 10%를 부가세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될지에 대한 뭐 그런 의사결정을 할 게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업 준비하실 때부터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이제 뭐 사업자를 통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세무들을 세금 업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여기 프리랜서라고 하죠. 프리랜서들도 이런 세무사를 활용했을 때 뭔가 이득이 되나요? 네, 우선은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는 안 하시지만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신고를 하셔야 되세요. 근데 프리랜서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학원 강사 분들이 있으시고, 아니시면 뭐 유튜버 분들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직접 하시면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용을 이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세무사라던가 이제 뭐 회계사분들,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맡기시면 내가 몰랐던 비용들에 대해서도 사실 좀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부를 작성하시면 뭐 세액 감면이라던가 그런 것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세금에 대해서는 더 적게 납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럼 우리 유튜버들도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돈이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에서는 사실 이제 유튜버분들 수익을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해외 송금과 외화 송금과 관련해서는 1만 달러 이상 되면 자동으로 이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10,000달러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달러 이상 되는 분들은 부가세 신고라던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신고하라고 좀 이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신고하는 방법도 어렵고 또 이제 국세청에서 모른다고 하니 신고를 안 하시고 싶을 것 같은데 세금은 5년 동안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안 하시거나 뭐 과소해서 매출을 좀 과소해서 신고하신다고 하시면 5년 내로 이제 또 추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오래 하신다고 하시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만불 이하는 안 해도 돼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아, 만불 이상은 이제 세무서에서 네. 딱 찍히니까 네, 무조건 만불 해야 이상. 되고 네. 만불 아래도 사실은 이제 네. 다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원래 소득이 있으면 사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보통 세금 얼마나 내요? 신고하면? 그건 이제 매출 금액에 따라도 다르고, 뭐 매출이 동일하더라도 뭐 비용에 따라 다르고 또 인력을 뭐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도 다르기 때문에 뭐 매출이 얼마라고 해서 세금이 얼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보통 유튜버들은 그냥 네.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네. 그 돈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뭐 네. 나가는 비용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편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네. 뭐 이렇게 맡기는 경우에 이렇게 돈이 나가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근데 보통 뭐 자기가 사업자가 없으면 그냥 얼마 돈 주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비 처리가 네. 안 되잖아요. 우선은 이제 계좌 이체를 하시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경비 처리는 됩니다. 가산세가 좀 있긴 하지만 아예 경비 인정을 받지 못하면 거의 수익에 대해서 다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계좌 이체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가산세를 물더라도 비용 처리가 좀 가능하시고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뭐 이제 뭐 촬영 감독님이라던가 뭐 PD님 분들한테 이제 뭐 지급을 하셨을 때 3.3%뗀 거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 사업자가 없어도 네. 그냥 혼자 개인이지만 네. 그렇게 그 나간 비용들에 네, 대해서 이렇게 할 할 수 수 있습니다. 있다. 네. 아, 그 역시 이제 이것도 뭐 세무사를 활용해야겠네요. 네, 사실은 오늘 홈택스로 직접 다 신고하실 수는 있으세요. 아, 근데 그래요? 이제 홈택스로 신고하시려고 보면 사실 이제 세법 용어가 일부러 어렵게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전문직들이 이제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직접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을 하시고 세금은 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이제 맡기시는 것이 매출 증진에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세무사한테 이런 업무를 좀 만약에 맡겨요.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거를. 그럼 비용을 얼마를 내야 돼요? 그것도 매출 금액에 좀 따라 다른데요. 액수에 네, 따라? 네, 그리고 또 세무사마다 또 다르고 사실 이제 세무사 사무소를 빙자한 이제 사무장 사무소라고 해서 세무사를 고용하는 거예요. 세무사나 회계사를. 그럴 네. 경우는 더 싸고 사실 금액은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김밥 나라랑 모든 이제 뭐 김밥들의 이제 뭐 브랜드마다 다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싸면 또 싼 퀄리티의 세무 서비스를 받으실 거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소은 세무사님한테 가면은 저는 딱 적정 수준을 적정 수준이 얼마예요? 적정 수준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하지. 얼마지? 왜냐면 감을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업계에서도 욕을 먹을 것 같고,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좀 중간에서 조금 저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어떻게 10만 원, 20만 원 이상 아래? 당연히 이상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네. 기본 40만 원 이상입니다. 기본 40만 원. 네. 근데 일반적으로 한 40만 원 하는데 뭐 좀 네. 좋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네. 이 정도만 해도 뭐 네. 대충 어느 정도 비용이 네.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아서 그냥 했을 때 이제 탈세로 인정을 받아서 오게 되면 불이익이 뭐가 있나요? 우선 탈세라고 하는 거가 좀 네. 너무 명백한 게 절세와 탈세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둘 다 이제 세금 내기 싫어서 하는 행위인데요. 절세는 이제 세법에 이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이건 뭐 세액 감면이라던가 뭐 세액 공제 뭐 이런 거 이제 세법을 열심히 찾아서 하는 그런 공제 감면 조세 혜택을 받으시면 그걸 절세라고 하시는 건데 탈세는 사실 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뭐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받으신다던가 아니면 실제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다던가 그런 경우기 때문에 그런 탈세에 걸리면 사실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금 아낀 것도 도로 다 토해요? 당연하죠. 네, 본세도 내셔야 되고 본세 플러스 이제 이자 상당액의 가산세를 또 납부하셔야 됩니다. 가산세까지.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냥 절세, 세무사를 통해서 네. 적당히 네. 절세하는 방식을 네. 택하는 게 좋겠네요. 네. 하여튼 뭐 40만 원 미만이시라니까. 네. 욕 먹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네. 그 특히 요새 유튜버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이게 수익이 크든 작든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네. 자신이 그 세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그리고 세무사를 활용하는 게 나은지 아닌지 네. 일단 한번 다 그 한번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